보자. 저번 시간에 했던 게 이항분포 다시 확인 좀 하고 갑시다. 이항분포 설명을 독립시행의 확률을 써서 확률값을 계산하는 확률분포를 이항분포라고 했고, 기호로 b, n, p라는 표현을 썼었고, 일단 6가지 한번 확인을 하고 갑시다. 11번. 어떤 사람이 화살을 쏘아서 관역에 명중시킬 확률이 5분의 2. 이놈이 6발을 쏴서 관역에 명중시킨 횟수를 확률 변수 x. 이 x는 이항분포. 얘가 뭐, 시행 횟수는 6. 5분의 2. 이걸 따른다. 슛 성공률이 9분의 5. x를 성공시킨 횟수, 슛을 성공시킨 횟수. 전부 다 문제수, 횟수, 그런 느낌의 확률 변수 x라 뒀을 때 이 x는 이항분포, b, 등등등등 이런 식으로 따른다. 여기에서 이제 어떤 확률 변수 x가 이항분포를 따를 때 b, n, p를 따를 때 이 확률 변수 x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 계산하는 공식이 평균은 np, 분산은 npq, q라는 게 1-p, p 플러스 q 더한 게 1이 되게끔 하는 q값. 그냥 이렇게 되더라. 암기를 했으면 쉽다라는 거. 그냥 큰 수의 법칙은 됐고, 큰 수의 법칙은 그냥 어떤 시행에서 사건 A가 일어날 수학적 확률이 P일 때 n번 독립시행에서 사건 A가 일어난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면 임의 양수 H에 대하여 n이 한없이 커짐에 따라 확률 P, 얘는 1에 가까워진다. 뭔 개소리냐? 주사위를 한 번 던졌을 때 그냥 6번 던졌을 때 1이 나오는 횟수, 주사위를 60번 던졌을 때 1이 나오는 횟수, 600번 던졌을 때 1이 나오는 횟수, 점점 6만 번 던졌을 때 1이 나오는 횟수. 이 횟수를 점점 커지게 했을 때 6만 번 던졌을 때 나오는 횟수를 n번이라고 하면 6만 분의 n이 거의 1에 점점 가까워지더라. 이게 큰 수의 법칙이야. 한없이 말게 하면 실제 수학적인 확률에 점점 가까워진다 라는 게 큰 수의 법칙. 실제 문제 풀 때 크게 신경 안 써도 되는 부분이지 않을까. 수학적으로 의미를 가진다는데 고등학교 문제에서 내기에는 조금 거리가 있는 내용. 넘어갈게. 그 다음 네 가지 상황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시다. 확률 변수 x가 이항분포를 따르는지 확인을 하고 따른다면 b, n, p로 나타내어라. 승환아, 일단 따르는지 안 따르는지 확인만 합시다.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짝수 눈이 나오는 개수를 확률 변수 x, 이항분포 따르니 안 따르니? 애매? 따르고. 그 다음 두 번째, 23개의 당첨 제비를 포함한 20개의 제비 중에서 임의로 2개를 차례로 뽑을 때 뽑은 당첨 제비 개수 0.85인 성공률, 자유투 50번 던져서 성공하는 횟수, 재구매율이 40%인 화장품을 100명에게 판매했을 때 재구매하는 인원수. 확률분포, 이항분포 따른다라고 했고, 이항분포 2분의 1 따른다라고 했고, B 0.85 예, B 100분의 4, 10분의 4, 0.4 이래 주면 되겠네.
확률 질량함수 어쩌고 돼 있는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확률 변수 x가 이항분포 3,3분의 1을 따른다. 다음을 구하라. 확률 질량함수를 구하라. 이게 지금 아직 덜 배운 상황에서 바로 안 나올 건데 이상적인 상황은 바로 나는 게 제일 좋고 그 다음 확률 분포표를 만든다라고 하자고. 시행 횟수가 몇 번? 3번이고 한 번 시행했을 때 어떤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 3분의 1이라는 소리야. 그러니까 x가 가질 수 있는 값은 시행 횟수가 3번. 그중 몇 번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 그 횟수를 확률 변수 x라 두가. 0번부터 3까지 가능해. 0번 나올 확률은 곱하기 3분의 2가 몇 번? 0번. 그게 아닌 경우 3분의 1이 몇 번? 3번 된다는 거지. 한 번 나올 확률? 에이씨. x 0번. 한 번 나올 확률? 31. 3분의 1의 2승. 두 번 나올 확률? 3번 나올 확률? 이게 지금 이 이항 분포를 확률 분포표로 만든 거야. 이 확률 분포표를 식 하나로 표현한 걸 확률 질량 함수라고 했고, 확률 질량 함수. P, large x equal small x는 그대로, 바꿔보자고. 그리고 단 1, 2, 3. 이게 이 주어진 사항을 식 하나로 표현한 거. 확률 질량 함수라고 한다고. 2번 x가 1 확률은? 이게 답이네 뭐. 1 확률. 이게 이항 분포. 기대라. 확률 변수 x가 이항 분포 b, n, p를 따를 때 ex 평균은 뭐라고 했어? mp. 분산 vx는 q 1-b. 루트 분산. 표준 편차는 루트 분산. 이래주면 되는 거고. 자, 볼링공을 한 번 던져서 스트라이크가 될 확률이 10분의 7인 볼링 선수가 4번 던졌다. 스트라이크가 되는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자. 다음 물음에 답하라. 일단 x 확률 분포표를 만든다라고 합시다. 그리고 그때의 확률 얘가 x가 가질 수 있는 값이 0부터 4까지 0일 확률은 그 다음은 채울 수 있겠지. 지금 확률 계산할 때 독립적인 확률을 썼어. 이런 분포를 어떤 분포? 이항 분포. 이항 분포. 기호로 b 5, 4, 10분의 7. 확률 질량 함수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지금 이거 예측을 할 수 있을 거고 바로 말하는 거 보니까 속력을 보니까 하면 x 그렇지 항 4-x 하고 단 x는 그래 확률 질량 함수. 확률 분포표 머릿속에 떠올리고 하나쯤 하면 그 다음은 그냥 생각할 수 있을 거니까 확률 질량 함수 일반화 시킨다고 표현해. 됐고 3번 이상 스트라이크가 될 확률은 여기 3지분한 거, 4지분한 거 계산해서 더해주면 되겠네. 됐지? 딱히 어려운 건 아닐 것 같고 넘어갑시다. 이항분포 m, p를 따르는 확률 변수 x의 평균 ex, 평균 ex, vx 분산. 이게 np 1-p 공식 그냥 외워야 된다고 했어. 증명 생략을 한다고 했고
증명은 미분이 필요하니까 그냥 외워야 돼. NP가 2고 이게 1이래. N 값을 구하래. 얘가 얼마? 2. 넘어가면 1-B가 2분의 1. P는 2분의 1. 얘가 2분의 1이래. N은 4. 그냥 나오는 거야. 한 개의 주사위를 18번 둬서 6의 약수. 성환아, 6의 약수가 뭐냐? 6의 약수 눈이 나온 확률이 6분의 4, 3분의 2. 18번 던졌대. 횟수를 확률 변수 X. X는 어떤 분포? 이항 분포. B 3분의 2. EX, VX, 시그마 X. EX 18 곱하기 3분의 2 CB. VX는 12 곱하기 1-B 3분의 1. 이래주면 돼. 계산을 하면 4. 표준 편차는 루트 4. 2. 이렇게. 그냥 공식 외워야 된다는 거. MP, MPQ, 루트 MPQ. 그 다음. 어느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10%가 불량이래. 그래, 10% 불량품. 이 공장에서 생산된 400개의 제품 중 불량품의 개수를 확률 변수 X. 길어라. 400개 생산, 그중 10% 불량. 그래서 불량품의 개수를 확률 변수 X. X는 좀 애매하긴 한데 이항분포를 따른다고. 이항분포 파트니까. 뭐 콤마? 400 콤마 10분의 1. 이게 실제 문제라면 이게 이항분포인지 뭔지 잘 판단하기가 이게 좀 어려울 수 있어. 지금 우리가 이항분포를 하니까 이항분포 그치 하고 그냥 푸는데 조금 어려울 수 있어. 이런 게 판단하는 게. 어쨌든 판단이 됐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여기서 EX, VX, EX는 400 곱하기 10 분의 1, 40. 얘는 40 곱하기 10분의 9. 00 날리고 49, 36. 일단 됐어. EY, E 2분의 3x 마이너스 5. V 2분의 3x 마이너스 5를 구하라네. 뭔데? 2분의 3 2x 마이너스 4분의 9 vx. 오케이. 집어넣어서 계산 끝. 공식 외우라고 했던 거 그걸 적용을 하라고. 그치? 이게 이항분포 끝. 그 다음 할 게 오늘 할 목표치. 연속 확률 변수의 확률 분포해서 어쩌고 저쩌고. 예전에는 이거 적분까지 섞어서 했던 시절도 있는데 뭐 필요 없고, 정적분을 이용한 확률 밀도 함수의 성질, 정적분. 적분인데 안 배웠잖아. 적분 모두 타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어쩌고 저쩌고 돼 있고, 정규분포. 정규분포가 제일 중요한 부분, 그나마 쓰이는 게 정규분포. 표준 정규분포. 오늘 정규분포까지, 일단 목표는 정규분포. 이거 통계 추정 전까지가 목표야. 숙제가 164 정도까지. 다음 월요일 와가지고 모집단과 표본 마지막 이거는 1시간만 떠들면 될 것 같고, 이거 조금만 떠들어도 될 것 같은데. 추정. 그래, 되겠다. 좀 어려워 보이는데 제일 마지막 부분이 통계적 추정. 일반적으로 제일 쉬운 파트. 제일 마지막이. 일단 가봅시다. 오늘 이거 연속 확률 변수의 확률 분포. 지금 우리가 뭘 했냐고 하면 앞에 통계 파트 들어오면서 확률 변수 X가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확률을 조사를 막 했어. 이 확률 변수의 종류에, 얘가 확률 변수의 종류에 뭐가 있냐? 기억 안 났다. 이산. 그 다음에 연속. 이산 확률 변수와
연속 확률 변수 두 종류가 나와. 이산 확률 변수는 x가 가질 수 있는 값이 턱턱 이산 떨어져 있는 상황. 자연수, 셀 수 있는 거, 개수, 횟수, 사람수. 연속 확률 변수는 이 확률 변수 x가 연속적인 값을 가지는 경우. 강수량, 시간, 뭐 수명, 뭐 그런 것들. 연속적인 값을 가지는 변수. 이걸 연속 확률 변수. 근데 이산 확률 변수에서 우리가 뭘 했냐고 하면 이 확률 변수 x가 가질 수 있는 값을 조사를 하고 그때의 확률을 하나씩 계산을 했다고. 그걸 정리한 게 확률 분포표였고 확률 분포표에서 평균, 분산, 표준, 편차 구하는 걸 공부를 했었고 그러면 이젠 확률 변수 x가 연속 확률 변수일 때 이 x가 가질 수 있는 값을 조사를 하고 그에 대한 확률을 뭔가 구하는데 그 확률의 값을 하나씩 계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떤 함수로 나와주게 돼. 함수가 나오면 함수의 그래프가 나올 거고 그 그래프의 면적이 확률이야. 연속 확률 변수 x는 확률 값은 확률 밀도 함수 어떤 함수가 주어지고 그 함수의 그래프에서 면적이 확률이야. 이게 끝. 보자. 뭐 그냥 그런 그게 뭔 소리냐? 일반적으로 라지 x 연속 확률 변수 x가 알파부터 베타에 속하는 모든 실수값을 가지는 연속 확률 변수가 있대. 알파부터 베타에서 정의된 함수 fx가 다음 성질 세 가지 성질을 모두 만족시키면 이 fx를 x의 확률 밀도 함수라고 한다. 확률 밀도 함수. 아까 이산 확률 변수에서는 확률 분포표를 식 하나로 표현을 한 걸 무슨 함수? 확률 질량 함수. 이산 확률 변수에서는 확률 질량 함수. 연속 확률 변수에서는 확률 밀도 함수. 왜 그렇게 썼는지 잘 모르겠어. 어쨌든 확률 밀도 함수래. 밀도 함수. 이때 x는 확률 밀도 함수 fx가 확률 분포를 따른다라고 한다. 됐고 여기 1번 fx는 0보다 크거나 같다. 뭔 소리냐? 함수는 0보다 크거나 같다. 이 의미가 확률은 음수일 수 없지. 0보다 음수 확률이 마이너스다. 말이 안 되잖아. 0이 최소가 0이니까. 확률이 0이다. 안 일어난다. 그거니까. y 이퀄 fx의 그래프와 x축 및 두 직선 x 이퀄 알파, x 이퀄 베타로 도형의 넓이는 1이다. 얘가 전체 확률은 얼마? 1이다. 이 의미야. 전체 면적이 1이다. 전체 확률이 1이다. 그 다음에 어떤 x 값이 a부터 b 사이일 확률은 면적 개념이다. 넓이가 확률이다. 그냥 이 정도. 그런가? 뭐 그쯤. 문제를 그냥 샥샥샥 봅시다.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에서 정의된 함수, 기니들이 함수가 있대. 확률 밀도 함수가 될 수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래. 기억부터 확인을 합시다. 기억. 그래프 그립시다. y 이퀄 2분의 1 그래프. 2분의 1. 전체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1이래. 면적 얼마? 1이지. 가능. 확률 밀도 함수 그래프 가능. 니은 갑시다. y 이퀄 2x 그래프. 2x. 그런데 필요한 x의 범위가 뭐부터? 마이너스 1부터 1이래. 이 부분이 필요해. 확률 밀도 함수 안 돼. 왜? 음수 영역이 있으면 안 된다고. 넓이고 나발이고 x축 밑으로 들어가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자 하는 구간에서 그래프는 항상 x축 위에서 형성이 돼야 돼. 확률 값이 음수일 수 없거든. 그래서 안 돼. y 이퀄 x 플러스 1 t극 갑시다. y 이퀄 x 플러스 1이고 기울기가 1인직선.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일단 양수는 맞네. 그런데 1일 때 2거든. 이 길이 2, 이 길이 2. 넓이는 2가 돼. 안 된다고. 안 된다고. 전체 넓이가 얼마가 나와야 돼? 1이 나와야 돼. 확률 밀도 함수가 되려면. 네 번째. fx 이퀄 절대치 x, v자형 그래프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이 부분. 면적이 0.5, 0.5. 면적 더하면 1 나오네. 하면 정사각형 나오기도 하고. 이거 확률 밀도 함수 그래프 되겠네. 이런 식.
확률 밀도함수가 다음과 같을 때 K 값을 구하래. fx가 K래. 그래프를 그립시다. fx equal K, K 자꾸 이거래. 근데 필요한 범위가 뭐부터 뭐까지? 근데 이게 확률 밀도함수가 돼야 된다네. 그럼 이 면적이 얼마 돼야 돼? 1 돼야 돼. 가로의 길이, 세로의 길이 K. 4K가 얼마? 1. K는 4분의 1. 됐지? 두 번째. y equal 3분의 1 kx. 기울기가 3분의 1 k. 기울기가 쓰면 안 돼. 0부터 1까지니까 3분의 1 k 이렇게 돼야 되겠네. y equal 3분의 1 kx 그래프. 0부터 1까지 끊어냈을 때 이 부분의 면적이 1이 나와야 돼. 얘 길이는 1이고 얘 길이는 1 집어넣으면 3분의 1k. 넓이 2분의 1 밑변 1 높이 3분의 1k. 얘가 얼마? 6. 1. 따라서 k는 6. 이렇게 나오겠네. 다시 그래프를 그리고 y equal fx 그래프를 그리고 거기서 전체 구간을 끊어냈을 때 그 구간과 x축 사이 면적이 얼마가 돼야 된다? 1이 돼야 돼. 그리고 항상 x축 위에서 놀아야 되는 거고. 확률 밀도함수 그래프의 특징. 이거고. 연속 확률 변수 x의 확률 밀도함수 fx가 이거래. 그래프를 그리면 fx equal 18분의 1x 기울기가 18분의 1 졸라 작네. 0부터 6까지 y equal 18분의 1x 전체 면적 뭐 1이 나오겠지 뭐. 질문이 x가 2부터 4 사이일 확률을 구하래. 어떻게 하느냐? 확률 밀도함수 그래프에서 2부터 4까지라고. 2부터 4까지. 이 면적이 뭔데? 라는 질문이야. 1번이. 이 면적이 뭔데? 이 면적 구할 수 있는 질문만 나와. 우리가 면적을 구할 수 있는 도형은 적분을 안 배웠기 때문에 면적을 구할 수 있는 도형은 삼각형, 직사각형, 사다리꼴 밖에 없어. 그러니까 삼각형과 사각형 밖에 없어. 사다리꼴은 일종의 삼각형 두 개니까 삼각형과 사각형 원. 그러니까 그런 것만 나와. 그러니까 이거 사다리꼴이잖아. 이 길이 얼마? 2. 이 길이 20을 넣으면 9분의 1. 4 집어넣으면 9분의 2. 사다리꼴의 면적 2분의 1. 밑변 더하기 윗변 9분의 3. 높이 2. 샥샥 3분의 1. 이렇게 되겠네. 그다음 넓이 계산. 사다리꼴 넓이 공식 그대로 써주면 된다. 밑에 거 마찬가지 될 거고. 으흠. 14번 연속 확률 변수 x의 확률 밀도함수 fx equal k3x 플러스 1 뭐 저렇게 된대. k 값을 구하라. 그래프를 그립시다. fx가 k3x 플러스 1 1차식이네. 1차식이면 그래프 모양은 직선이야. 직선은 어떻게 그리냐고 하면 y절편과 기울기 구해도 되긴 한데 직선 그래프 그리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냥 점 두 개 잡는 거야. 점 두 개 잡고 연결시켜주면 돼. 구간의 0 끝점을 잡자고. F0 승은아 F0은 K 끝점 F2지 F2는 7K 0,K 0,K K 음수면 안 되지. X축 위에 놀아야 되거든. 0,K 2,7K 뭐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된 거. 전체는 이게 전체. 이 면적이 뭐가 돼야 돼? 1 돼야 돼. 이 길이가 K, 이 길이가 7K, 이 길이는 2. 2분의 1 밑변 윗변 8K 곱하기 높이 2가 얼마? 따라서 K는 8분의 1. 다시 연속 확률 변수 x의 확률 밀도 함수 fx가 저거일 때 K 값 구하라. 그래프를 그리고 전체 구간 그래프를 그리고 아래 면적이 x축 위에 놀아야 되고 면적이 1 돼야 된다. 그리고 1차식이면 1차식밖에 안 남아. 2차식은 면적을 구할 수가 없어. 적분으로 해야 돼가지고. 적분으로 섞어 나온 적은 없고 일단 이런 식입니다. 그 다음 봅시다. 그래프를 그립시다.
0부터 2까지네. 0, 1, 2. 길어라. 0일 때 얼마? 0일 때 x. 아, x가 0일 때. 0일 때, 이 새끼야. 아, 0, 야. 1일 때. 1일 때 k, 오케이. k, 1,k. 1 집어넣으면, 얘도 1 집어넣어도 k 나오지? 똑같고. 2 집어넣으면 0. 이렇게. kx, 이 직선. 이 k2-x. 얘도 1차식이니까 2점, 2점 지나는 직선. 그냥 끝점 잡고 연결을 하라고. 1차식이면 직선. 선물을 갖다 연결을 하라고. 이 전체 면적이 1 나와야 돼. 밑변의 길이, 높이가 얼마? 그럼 k는 1 되겠네. 1. 그래, 1 됐어. 질문이 뭔데? 0부터 2분의 1. 1은 여기고 2분의 1은 여기네. 이 면적을 구하래. k가 얼마라고? k가 1이라고 했어. 이 직선은 y 꼴 x 직선이 돼. k가 1이니까. 2분의 1일 때 여기 얼마? 2분의 1. 가로의 길이? 2분의 1. 세로의 길이? 2분의 1. 넓이? 1. 지랄? 4분의 1. 지랄? 8분의 1. 8분의 1. 0부터 2분의 1 사이 확률. 0부터 2분의 1 면적 구하라. 8분의 1. 됐어? 이게 일단 끝이야. 이게 정규 분포 전에 일단 댕구고 그 다음에 정규 분포를 이거 일단 금방 했던 것까지 보자. 한 번씩 짚고 넘어가자. 이항분포를 했어. 저번 시간에 이항분포 하다가 잘려가지고 그냥 이항분포가 뭔지. 이항분포란 이산 확률 변수 x가 확률 값을 계산을 할 때 어떤 확률 분포표에서 확률 값을 계산할 때 이거 독립식의 확률을 써먹어서 확률값 계산하는 분포를 이항분포 교로 B라는 교를 쓰다. B, N, P. 그리고 이항분포를 따르면 평균 분산 표준 편차가 계산이 좀 편리하게 나온다 라는 거 이거고, 그 다음에 큰 수의 법칙 큰 의미 없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여기 연속 확률 변수 확률 밀도 함수 뭐 이 정도 금방 했던 내용. 확률 밀도 함수 그래프가 되려면 전체 구간에서 x축사의 면적이 1 돼야 된다. 그로부터 뭔가 계산을 하는 거까지 조금 풀고 갑시다. 연습 문제 필수 예제 전까지 한 15분 줄 테니까 풀고 정규 분포 조금 이따 들어갑시다.
정규분포란 정규분포에 대해서 봅시다.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연속 확률 변수 x의 확률 밀도 함수 fx가 두 상수 m 시그마에 대하여 fx가 루트 2파이 곱하기 시그마 분의 1 곱하기 2의 마이너스 2 시그마 제곱분의 x 마이너스 m의 제곱 확률 밀도 함수가 이거일 때 이걸 정규분포라고 한다. 그런데 E가 뭔지 시그마는 그래 표준 편차, M은 평균, E가 X가 무한대로 갈 때 1 플러스 X분의 1의 X승 2.71828 뭐 이렇게 돼. 근데 리미트라는 것도 안 배웠고 뭐 이런 것도 안 배웠어. 그 말은 이게 정확한 정의 fx가 확률 밀도 함수가 이걸 때 정규분포라고 해. 근데 이걸 암기할 필요가 없다라는 소리야. 결론은 안 배웠으니까. 그냥 이런 게 이때쯤으로만 생각을 하라고. 이런 건 어쨌든 정규분포. 이때 확률 밀도 함수 fx의 그래프는 오른쪽 그림과 같고 그래. 이 그림. 이 곡선을 정규분포 곡선이라고 한다. n과 시그마는 각각 연속 확률 변수 x의 평균과 표준 편차를 나타내는 상수이고 e는 2.71828 무리수이다. 평균이 m, 표준 편차가 시그마인 정규분포를 기호로 n, 라지 n, m, 시그마 제곱. 이것만 별표를 쳐놓고 갑시다. 아까 했던 게 이항분포 n, p. 얘는 정규분포 라지 n, m, 시그마 제곱. 얘가 평균 시그마 제곱 분산. 시그마는 표준 편차. 이거. 이런데 지금 그러면 정규분포를 정확한 정의는 이건데 그러면 이거 안 외우고 어떻게 하라고? 정규분포를 이렇게 외우자고. 이렇게 이해를 하자고. 정규분포란 확률 밀도 함수의 그래프가 평균을 기준으로 대칭꼴의 종 모양일 때 이때 정규분포를 따른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돼. 확률 밀도 함수 그래프가 평균을 기준으로 해서 대칭꼴의 종 모양일 때 정규분포. 그게 뭐냐고 하면 이 그래프야. 이 모양. 평균을 기준으로 해서 대칭꼴의 종 모양. 이걸 그냥 대칭꼴의 종 모양이라고 표현했을 뿐이야. 이 꼴의 확률 밀도 함수 그래프가 나오면 이거 정규분포네 라고 이해를 하자고. 이것만 좀 써놓고 갑시다. 그치? 뭐 어쩌고 저쩌고. 정규분포 곡선의 성질 그래. 이 그래프 평균을 기준으로 해서 대칭꼴의 종 모양. 정규분포 m, 시그마 제곱을 따르는 확률 변수 x의 확률 밀도 함수의 그래프는 다음과 같은 성질을 가진다. 평균 m에 대하여 대칭이고 점근선, x축이 점근선, 종 모양이다. 전체 면적은 1이다. 평균이 일정할 때 표준 편차 값이 커지면 대칭 축의 위치는 변하지 않는데 곡선의 높이는 낮아지면서 넓게 퍼진다. 여기 이걸 좀 별표를 3개를 치고 평균이 일정한 상황에서 평균이 일정할 때 시그마 값이 커지면 클수록 이렇게 합시다. 클 났다. 표준 편차 값이 평균 값이 일정할 때 표준 편차가 커지면 커질수록 곡선의 높이는 낮아진다.
큰일 났다. 클수록 곡선의 높이는 낮아진다. 이 문장에 대해서 그 다음 페이지 설명을 좀 가보고 갈게. 이거. 지금 빨간 거, 파란 거, 초록색 세 가지 곡선. 빨간 거, 파란 거, 초록색 세 가지 곡선. 모두 다 정규 분포를 나타내는 그래프야. 확률 밀도 함수 그래프 전부 다 정규 분포. 평균을 기준해서 대칭골. 얘도 파란 것도 대칭골, 초록색도 대칭골이야. 다 전체 면적 X축 사이 빨간 거의 면적은 1이고 초록색도 면적 1이고 파란 것도 면적 1이 돼야 돼. 세 개의 표준 편차 값을 비교를 해보자고. 빨간 거, 파란 거, 초록색 중 표준 편차 값이 가장 큰 게 어느 거? 클수록 표준 편차 값이 클수록 곡선의 높이는 어떻다고? 낮아진다고. 클수록 낮아진대. 클수록 낮아지면 크다고. 얘가 제일 크다고. 제일 크고 제일 표준 편차 값이 작고. 크고 이 점점 클수록 곡선의 높이는 낮아진다. 왜라는 거 살짝 설명을 한번 해볼게. 평균 주위에 있을 확률을 생각을 해봅시다. 평균 주위에 있을 확률. 빨간 정규 확률 밀도함수 그래프에서는 평균 주위에 있을 확률은 이 면적이 되겠지. 이 면적. 파란 거는 이 면적이 될 거고. 확률은 뭐가 더 크니? 빨간 게 더 커. 빨간 게. 표준 편차 값이 작을수록 평균 주위에 있을 확률이 더 크다고. 표준 편차라는 걸 생각을 해봅시다. 표준 편차. 표준 편차 분산. 이게 뭐였었냐고 하면 자료가 평균 주위에 흩어져 있는 정도라고 했거든. 표준 편차 값이 크다라는 말은 자료가 평균에서 멀리 흩어져 있다는 소리고, 표준 편차가 작다라는 말은 자료가 평균 주위에 빽빽하게 밀집되어 있다는 소리야. 표준 편차가 작을수록 자료가 평균에서 근처에 막 흩어져 있다고. 그럼 표준 편차가 작을수록 자료가 평균 주위에 있을 확률은 더 크다라는 소리야.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좋은데, 어쨌든 그냥 이거 확률 밀도함수 그래프 표준 편차가 클수록 곡선의 높이는 낮아진다. 큰일 났다. 이렇게 외우자라는 거. 그리고 표준 편차는 같은데 평균값만 달라지면 곡선이 이렇게 평행이동, X축상의 평행이동, 모양은 똑같고 평행이동 시킨 그래프가 나온다. 이거 뒤에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표준 정규 분포, 평균이 0이고 분산이 1인 정규 분포, n 0,1을 표준 정규 분포라고 한다.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인 정규 분포를 표준 정규 분포. 표준 정규 분포에서 뭔가 표 해석을 한 게, 넓이 계산하는 게 표로 나와져 있고,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는 보통 Z로 나타낸다. 이것만 줄 쳐놓고 갑시다.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분산 1인 정규 분포를 표준 정규 분포라고 한다. 이게 어떤 느낌이냐고 하면, 어떤 느낌이냐? 너네들한테 대수책만 던져주고 이걸 손으로 계산을 하라. 일단 근삭 갖고 와라. 어떻게 할래? 로그 2의 3. 대수책에 뭐가 있나? 상용 로그표. 상용 로그표. 상용 로그가 뭔데? 미치 10인 로그에 대한 상용 로그표에는 로그 10의 1부터 1.00부터 로그 10의 9.99까지에 대한 상용 로그 값이 표로 싹 정리가 되어 있어. 그래. 이 값 아는데. 그래, 밑변환 공식을 써야지. 어떤 로그 값을 구하려면 얘를 표준화 느낌이지. 밑변환 공식 밑이 10인 로그로 10의 2 로그 10의 3. 표에서 10의 2 10의 3은 표에서 읽어낼 수 있을 거고, 이 나눗셈 손으로 계산하면 될 거고. 그러니까
어떤 로그 값을 구할 때 뭔가 표준화시켜서 위치 10인 거로 표준화시켜서 계산할 수 있듯이 정규 분포도 해석을 할 때 뭐 천차만별일 거거든. 정규 분포 m, 시그마 제곱 평균과 표준 편차 값이 무수히 지만대로 지랄같이 막 흩어져 있을 건데 그거 할 때마다 이거 정규 분포 곡선 그려서 하기가 힘들다고. 이걸 뭔가 표준화 시켜가지고 해석을 할까. 그 표준화 시키는 기본 정규 분포가 표준 정규 분포, 상용으로 그렇듯이 표준 정규 분포에 대해서 뭔가 해석이 나와 있어. 일단 뭐 이런 게 있대. 상용으로 표와 비슷하다 그런 느낌으로 생각을 하라고. 그냥 다시 붙이고 표준 정규 분포란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인 정규 분포를 표준 정규 분포라고 한다. 이 표준 정규 분포는 다른 정규 분포를 해석할 때 써먹는다. 쯤으로만 이해를 합시다. 그리고 표준 정규 분포 따르는 확률 변수는 보통 Z를 나타낸다. 이것까지 다시 표준 정규 분포란 평균이 0이고 분산이 1인, 표준 편차가 1인 정규 분포를 표준 정규 분포라고 한다. 그 문자는 보통 Z로 나타낸다. 다른 거 해석할 때 써먹는다. 쯤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표준 정규 분포에서 확률 구하기 해서 1번부터 6번까지 공식 어쩌고 저쩌고 되어 있네. 씨발 외워야 되나? 몰라도 되는 게 아니고 그냥 그런가 하고 넘어가도 돼. 자연스럽게 될 부분이야. 자연스럽게 된다. 안 될 수도 있긴 한데. 그냥 당연한 소리거든. 딱히 뭐 보자.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 Z. 그러면 Z에 대한 확률 밀도함수 그래프를 그리면 확률 밀도함수 그래프 평균이 얼마? 0.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 1. 뭐가 있겠지. 그리고 평균 0을 확률 밀도함수 그래프를 그릴까 이제 평균 0을 기준으로 해서 대칭골이 종 모양이 되게끔 대충 그리자고. 그래. 이게 Z에 대한 확률 밀도함수 그래프야. 대칭이야. 그림 좀 유리하긴 한데 대칭. 전체 면적이 얼마? 1이야. 확률 밀도함수라고 했으니까 1. 그러면 0 이상일 확률은 얼마야? Z가 0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 아니 이 면적이지. 이 면적 얼마? 2분의 1이지. 절반이지. 전체가 1이라며. 2분의 1이지. 당연히 P, Z가 0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 얘도 2분의 1이 되겠지. 됐지? 그 다음에 0부터 A 사이. 0부터 A 사이. 이 확률을 구하래. 이 확률. 0부터 A 사이 확률이나 마이너스 A부터 A 사이 확률이나 어때? 같겠네. 0부터 A나 P, 마이너스 A부터 X, Z가 0 사일 확률? 뭐 같겠지. 아무래도. A부터 B 사일 확률을 생각을 하라. 다시 봅시다. A부터 B, AB 양수라는 전제를 깔고 A, B 이 면적을 구하래. 이 면적. 이 면적을 P 0부터 Z가 B에서 0부터 B에서 뭘 빼면 돼? 0부터 A까지를 빼면 되겠네. 0부터 Z가 A. 얘가 눈을 뜨라. 집중을 해라. Z가 A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을 구하래. 이 면적을 그러면 어떻게 구할까? 0부터 A까지. 0, 그러니까 절반의 면적이 얼마? 2분의 1. 여기에서 0부터 A까지를 빼면 되겠네. 2분의 1 빼기 P 0부터 Z가 A. 그 다음에 A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 A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은 이거지? 싹 이렇게 됐어. 얘는 얘가 절반 2분의 1이랑 더하기 P 0부터
A까지. 이렇게 쓸 수 있겠네. 그 다음에 마이너스 A부터 B까지. 마이너스 A부터 B까지는 마이너스 A부터 0까지와 0부터 B까지. P, 마이너스 A부터 Z가 0까지와 플러스 P, 0부터 Z가 B까지. 근데 마이너스 A부터 0까지나 얘나 P, 0부터 A까지나 대칭꼴이니까 같고. 뭐 이런 내용이야. 뭐 외울 게 아니고 그냥 대칭꼴이다라는 거 가지고 자연스럽게 될 부분이야. 그렇게 스트레스 안 받아도 될 부분. 그 다음에 정규 분포의 표준화. 확률 변수 x가 정규 분포 m, 시그마 제곱을 따를 때 확률 변수 z 시그마 분의 x 마이너스 m. 이걸 표준화 공식이라고 해. 표준화 공식. z를 시그마 분의 x 마이너스 m이라 두면 z는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른다. 이걸 표준화, z를 시그마 분의 x 마이너스 m으로 바꾸는 것을 표준화라고 한다. 여기 확률 변수 x가 정규 분포 m, 시그마 제곱을 따른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 확률 변수 x의 평균, 확률 변수 x의 분산, 평균이 얼마? m이라며. 분산이 얼마? 시그마 제곱이라며. m 시그마 제곱. 이렇게 되는 상황. 여기서 새로운 확률 변수 z를 시그마 분의 x 마이너스 m이라고 일종의 치환을 한다라고 해봅시다. z를 시그마 분의 x 마이너스 m이라 둡시다. 그러면 이 z의 평균과 이 z의 분산을 계산을 해보자. z의 평균과 분산. 이 z가 지금 이거라면 시그마 분의 1x 마이너스 시그마 분의 m 쪽에서 앞으로 약간 변형을 했어. 얘는 공식 이게 되는 거지. 그런데 얘가 뭔데? m이지. m. 시그마 분의 1 곱하기 m 마이너스 시그마 분의 m 하면 0이지. 다시 v 시그마 분의 1x 마이너스 시그마 분의 m. 얘는 시그마 제곱분의 곱하기. 근데 vx가 뭔데? 계산을 하면 1. 그러니까 확률 변수 z의 평균이 얼마? 0. 분산이 얼마? 1. 평균이 0, 분산이 1인 이런 정규 분포를 어떤 정규 분포? 표준 정규 분포라고 하지. z는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른다. 이렇게 변환시키는 걸 표준화. 이걸 표준화 공식이라고 한다. 그치? 이거. 예, 정규 분포 평균이 얼마? 5. 분산이 9. 3의 제곱. 정규 분포 평균이 12. 분산이 16. 4의 제곱. 이렇게 표현을 하라. 평균이 일정할 때 표준 편차 값이 클수록 곡선의 높이는 어떻다? 낮아진다. 아까 클 낮다. 클수록 낮아진다. 표준 편차가 일정하면 평균 값이 달라지면 대칭축의 위치는 바뀌고 모양은 그대로 평행 이동을 시킨다. 표준 편차 값이 달라져도 이동하지 않나? 아니지. 평균이 그대로고 표준 편차가 뭐 0.1이었다가 한 2로 바뀌면 이런 식의 느낌이 드는 거지. 이것만 약간 달라지. 대칭축의 위치는 바뀌지 않지. 평균이 같은데. 둘 다 달라져. 둘 다 달라지면 지나같이 이상해지겠지. 이상해지는 거지. 대칭축 위치가 달라지죠.
평균도 달라지고 대칭적 위치도 달라질 수 있지. 일단 뭐 됐고 봅시다. 0부터 Z, 0부터 0.5사일 확률이 이거, 0부터 1사일 확률 이거, 0부터 1.5사일 확률 이거 이렇게 된대. 예, 1번 1부터 2사일 확률은 어떻게 하면 될까? 0부터 2까지 해서 0.4772에서 0부터 1까지를 3, 4, 1, 3을 빼버리면 되겠다. 그 다음 2번 평균 0을 기준으로 대칭꼴의 종 모양인데 2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을 구하래. 2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 이 면적을 구하래.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했으니까 평균 0을 기준으로 해서 대칭꼴의 종 모양 그려놓고 Z가 확률 변수 Z가 2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 그래프에서 확률 밀도함수 그래프에서 2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 이 오른쪽의 면적을 구하래. 이 면적. 이 절반의 면적이 얼마? 0.5에서 이 면적을 빼주면 되겠네요. 이 면적이 0부터 2 사이 0.72를 빼면 되겠네요. 이거지? 0.5 빼기 0.4772 0.5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 얘는 0을 기준으로 해서 대칭꼴의 종 모양 그려놓고 0.5보다 작거나 같다고? 0.5 있으면 0.5보다 작거나 같을 이 부분의 면적. 이 부분의 면적은 절반의 면적. 절반의 면적이 얼마? 0.5. 0부터 0.5 사이 면적은 0부터 0.5. 0.1925 하면 692로 되겠네. 절반 0.5 더하기 0.0부터 0.5까지 1925. 얘는 P 마이너스 1부터 Z가 어디까지 와? 0까지 와. 더하기 P 0부터 Z가 1.5까지. 그러니까 0을 기준으로 해서 마이너스 1부터 1.5까지래. 마이너스 1부터 1.5까지. 이 면적 더하기 이 면적. 그런데 마이너스 1부터 0까지나 0부터 1까지나 같으니까 얘가 0.3413, 얘가 0.3413. 얘는 0부터 1.5, 0부터 1.5는 0.4332. 두 개 더해주면 되겠네. 자연스럽게 돼야 될 부분. 그 다음 표준화 적용을 하라. 표준화. 확률 변수 x가 정규 분포 m, 시그마 제곱을 따를 때 z 표준화 공식 아까 시그마 분의 표준 편차 분의 시그마 분의 x-m 이게 표준화 공식이야. 그대로 적용을 합시다. z는 시그마가 얼마? 2 x- 평균 8 z는 시그마가 얘가 5의 제곱 5분의 x- 평균 20 표준화 공식 적용 이렇게 된다라는 거. 지금 나 혼자 너무 빨리 뜨더라가지고 이거 149부터 153까지 한번 풀어봅시다. 153까지. 153페이지. 정규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 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m값, 시그마 값을 구하라. 정규 분포를 따른대. 그 말은 확률 변수 x의 확률 밀도 함수가 평균 m을 기준으로 해서 대칭꼴의 종 모양이래. 그냥 이런 모양의 그래프가 된대. 평균 m이 있을 거고 표준 편차 뭔지 모르겠고 근데 6보다 작거나 6이 어딘가 있을 건데 6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과 16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이 같대. 그러면 얘가 6이고 얘가 16 해야만 6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과 16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이 같겠네. 그럼 6과 16의 중점에 평균이 있겠네. 평균은 얼마야? 11을 되려나? 2개 더해서 나누기 2. 중점 좌표 2개 더해서 나누기 2. 평균은
11. 예. 공식에 따르면 81분의 1 Vx가 1이래. Vx는 81. 분산이 81, 표준 편차는 9. 이렇게 되겠네. 평균과 분산. 그 다음, 확률 변수 x가 정규 분포 40, 10의 제곱을 따른대. 표준화 z는 시그마 분의, 즉 10분의 x-40 이렇게 되겠네. 그럼 이 z는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르고, 질문이 이젠 p 25보다 크거나 같고 x가 40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을 구하라네. 이젠 얘를 어떻게 하느냐? 이 가운데 x가 이 모양이 되게끔 이 부등식을 조작을 할까? 일단 세 변에 40을 빼고 25-40, x-40, 40-40 빼고 그 다음에 10을 나누고 하면 가운데가 뭐가 되고? z가 되고, 얘는 0이네. 얘는 마이너스 2가 되겠네. p z가 마이너스 2부터 0 사이, 얘는 p가 0부터 z가 2 사이일 확률과 똑같을 거고, 0부터 2면 얘네 0.4772. 답은 이렇게. 그 다음 다시 두 번째 질문이 p z가 60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을 구하래. x가 60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 아까 마찬가지 이 x 부분이 이 모양이 되게끔 양변에 40을 빼고 60-40 나누기 10 나누기 10 나누기 10. 그럼 얘는 z가 되고 p z 얘가 얼마? 2가 되겠네. 그러면 평균 0을 기준해서 대칭꼴의 정모양 2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 2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 이 부분의 면적을 구하래. 얘는 0.5에서 이 면적이 0.477이잖아. 0부터 2 사이. 0.5에서 0.477이 빼면 되겠네. 0.0228인가? 이렇게 나오겠다. 다시 확률 변수 x가 정규 분포 50,5의 제곱을 따른대. 표준화 공식 시그마 5분의 x-50. 질문이 p x가 k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이 0.0013이래. 얘 이 모양 만들 거야. p 양변에 50을 빼고 나누기 5. 즉 p 얘가 z 5분의 k-50. 얘가 0.0013이래. 그런데 이 표에서 보면 0.13이 이게 돼야 되겠다. 0부터 3 사이 이 면적이 0.4987이네. 그럼 얘는 0.5에서 0.4987을 뺀 게 0.0013이 되겠네. 그러니까 얘가 뭐가 돼야 돼? 3. 얘가 3이 돼야 돼. 3. 따라서 5분의 k-50이 3. k-50이 15. k는 65. 이렇게 나옵니다. 어느 고등학교 2학년 1000명의 키를 조사했더니 평균이 164, 표준 편차가 5인 정규 분포. 키를 확률 변수 x라 뒀더니 정규 분포 평균 164, 표준 편차 5, 정규 분포를 따른대. 표준화 5분의 x-164. 질문이 키가 x가 확률을 구하래. x가 170 이상일 확률을 구하래. 확률 p x-164 나누기 5 170-164 나누기 5 p 얘가 z 5분의 6 1.2 이게 되겠네.
1.2는 0, 1.2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 얘는 0.5에서 1.2, 0.38로 빼면 되겠네. 빼면 385, 115가 되려나? 0.115. 0.115, 11.5%. 퍼센트라고 했으니까 11.5%라고 대답해 주면 되겠네. 확률이 0.115면 곱하기 10을 해야만 100분율을 될 거고. 키가 확률을 구합시다. 키가 160 이상, 170 이하인 학생은 몇 명이냐? 일단 확률부터 구하고 고민을 해봅시다. P, 세 변에 164 빼고 160-164 나누기 5, x-164 나누기 5, 170-164 나누기 5, P, 얘 계산하면 마이너스 0.8, 가운데 게 Z, 얘가 1.2, 얘는 0.8, 0부터 0.8, 0부터 1.2, 0부터 0.8, 0부터 1.2 이거 두 개 더한 게 되겠네. 더하면 0.376, 673, 0.673이 나올까? 얘가 아까 다시 0부터 Z가 0.8과 플러스 P 0부터 Z가 1.2 두 개 다음에 0.673 확률이 0.673이야. 근데 질문은 몇 명 중에서 1000명 중에서 몇 명이냐? 1000을 곱해보면 되지. 673명 이래주면 되지. 확률은 0.673 1000명 중에서 확률이 0.673이다. 1000을 곱하면 673명 이렇게 320명을 뽑는 어느 회사 입사 시험에 2000명이 응시하였다. 응시자의 점수는 평균이 455, 표준 편차가 75. 조금 어려운데 응시자의 점수를 확률 변수 x라 두면 x는 정규 분포, 평균이 450, 표준 편차가 75인 정규 분포를 따른데 표준화 시키면 75분의 x-450 이게 될 거고 질문은 합격자의 최저 점수를 구하라네? 뭔 소리냐? 320명을 뽑는 어느 회사 입사 시험에 2000명을 응시하였다. 그러면 합격자의 비율은 전체 인원수 2000분의 320, 1000분의 320, 0.3이네. 합격자의 비율이 0.3이. 뭔 소리냐? 상위 32%만 합격을 한다는 소리야. 상위 32%가 합격. 그러니까 합격자의 최저 점수를 잘못했나? 0.16 합격자의 최저 점수를 K점이라고 하면 P 확률 응시자의 점수가 최저 점수 K점보다 크거나 같은 사람의 비율이 0.16이라는 소리야. 응시자의 점수가 합격자의 최저 점수보다 크거나 같은 놈들이 상위 16%. 이젠 이걸 계산을 하면 P 표준화 시키면 x-450 나누기 75 k-450 나누기 75가 0.16 예, P Z가 75분의 xk-450 한 게 0.16 얘는 문제에서 0부터 1 사이가 0.34래. 그럼 얘가 0.16 되겠네. 얘가 1, 얘가 1 돼야 된다고. K-450 나누기 75가 1. 넘기고 넘어가면 K는 525점. 이렇게 되겠네. 이런 식. 한번 읽어보시고 답지를. 이것까지 합시다. 양분포 전까지, 정규분포 전까지. 160페이지까지 좀 풀어오는 걸로 그렇게 합시다. 160페이지. 여기까지.